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금방 돌아왔죠. 저희 톡스타 2부에서는요. 화요일인 오늘 세 분의 훈남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다 나눠볼 건데요.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질문하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과 단체 톡방 이용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연락 가능하신데요.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2시간 동안 저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단체 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1부에서 많은 상담 도와드렸고요. 퀴즈까지 내드렸었는데요. 1부에서 힌트 없어서 너무 어려우셨죠? 지금 바로 제가 힌트와 함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인데요.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주변 국가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럼주 효과, 2번 데킬라 효과, 3번 꼬낙 효과라고 합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좀 어렵네요. 세 개의 술이 다 술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모를 때는 좀 글자 수가 많은 보기를 찍어주시거나 세 개 중에 그래도 술을 마실 때 잔이 좀 가장 홀쭉하고 조그맣다고 하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상담 저희 함께 했잖아요. 별톡방에 많은 분들이 글을 또 올려주셨었는데 2부에서는 어떤 분들 찾아오셨는지 별톡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지 조금씩 올려볼게요. 오키드님께서는 맥스스타님 설명 감사하다고 1부에서 남겨주셨고요. 우리 쿨라인님께서 김보님이 지난주에 동성제약 주가 조작한 기업이라고 매도하라고 했는데 매도하기 잘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동성제약 오늘도 역시나 거의 하한가까지 장중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잠시 뒤에 김보원스타에게 또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네모땡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하시고 꾸벅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차지연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왔어요. 오늘 다 술이네요. 답을 가르쳐주시는 이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차지연님 좀 제 힌트가 괜찮았나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신다면은 오늘 꼭 정답 맞춰보신 후에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획득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파이더 사생팬님 역시나 오셨어요. 화요일마다 오시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3주 만에 왔습니다. 스파이더님과 리치님 위치가 바뀌었군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주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오늘 두 분이 자리를 좀 바꿔보고 싶으시다고 해가지고 좌우로 바꿔봤는데 괜찮은가요? 잠시 뒤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미님께서 깍! 리치스타님이 말씀해주신 GS건설과 강스텐바이오텍 최고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역시나 우리 리치스타님 수익률이 참 좋죠.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이 말씀해주신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들 계속해서 별톡방에 남겨주신다면 중간중간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해결해 드릴게요. 별톡방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널뛰는 밖에는 증시가 참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되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썰톡이라고 하는데요. 말미에는 종목 추천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채널 쭉 고정해보시기 바랄게요. 썰톡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썰톡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참 안 좋게 끝났죠. 이제 급락을 했는데, 뭐,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코스닥은 오늘 2% 넘는, 2.5%가 넘는 급락을 계속 보여줬는데, 뭐 오늘 선물하셨던 분들은, 오늘 뭐 잔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요 이슈들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주 만에 다시 왔습니다. 네, 사실, 좀 많이 쉬었는데, 이게 연휴 때문에 쉰 거라, 전 사실 연휴 때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예, 다들 이제, 바쁘니까, 연휴 때 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요한 이슈들을 한번 알아보셔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항상 같이 있었던 분들인데, 오늘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왼쪽이 약간 풍성해졌고, 제 오른쪽이 약간 좀, 홀쭉해진 그런 느낌인데. 바뀌었나요? 예, 아닙니다. 약간 너무 하시는데요? 일단, 제 오른쪽에 리치 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이죠. 왼쪽에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리치 스타님 먼저. 자, 연휴도 지났고 하는데,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정말 연휴 잘 쉬었고요.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또 만나서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또 돌아와서 굉장히 지금 오일로 큰 수익을 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일 초급 뜨겠습니다. 네, 오일 어제 매수를 낮은 가격에서 받아서 아직 들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하기 쉽지 않은데, 네. 역시 해외선물 시즌1 우승자답게. 유로는 1.18위에서 또 매도를 친 게 있어서 너무 좋네요. 뭐, 양방향으로 양쪽 다. 네. 꼭 먹고 알 먹고, 누유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또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일단 뭐 그런 거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은 좀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너무 많이 먹어갖고 얼굴이 너무 뚱뚱해졌습니다. 네, 빠진 것 같은데요? 많이 쪘어요. 다이어트 약을 많이 드셨네. 너무 많이 먹어갖고 지금 뭐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 기도에 살이 쪄가지고 좀 말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많이 맛있게 드시고, 뭐 이렇게 힘을 내셔서 이제 투자에 딱 이렇게 돌입하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장이 참 이게 뭔 좋아할까요? 이게 장이 완전 급락을 했는데 사실 중국장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휴장이지 않습니까? 휴장인데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다. 오늘 사실 급락한 거에 대해서 좀 단초를 제공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함들끼리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데 40m까지 갔다 오려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제가 사실 군사 전문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밀리터리 동호회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항공모함의 취재 기자로도 한번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 전문가 준군사 전문가로서 얘기 드리지만 군함끼리 이렇게 배 옆면만 서로 스쳐도 전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좀 세게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좀 크게 밀렸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지수 대응 전략, 먼저 시장 이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자, 연휴가 끝나고 이제 그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어떤 시장 이슈가 있는지. 자, 연휴 끝나고 급격한 지수 조정, 지수 하락에 따른 대응 전략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이 중요하죠. 지금 이미 지나간 일은 뭐 어쩌겠습니까? 동성제약 사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사가지고 굳이 막 들고 있다가 팔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팔지도 않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이런 지수 대응 전략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지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네, 스파이더 스타님. 지금 현재 지수가 좀 많이 밀리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단 말이죠. 코스닥이 많이 올라와서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좀 좋을까요? 아니면 글로벌 증시적으로도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09.57%에서 지금 끝났는데 지수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박스 고구마 5개 먹었다고 말씀드렸던 2300포인트를 돌파를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일목균형표상의 이제 구름대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18년 2월 9일 날
지금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항이 좀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매물대가 좀 있는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네네. 이제 이렇게 매물대 저항을 막고 이제 밀렸는데 사실 저런 자리들은 심리가 좀 많이 부닥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일단 상승에 대한 이 정도 상승을 했으면 사실 이게 뭐 9월 12일 날 상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일평에서 멈췄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뭐 오늘 2300포인트는 뭐 지켰다 이렇게 좀 보여지시는데 이게 또 내일 뭐 저희가 또 휴무지 않습니까? 또 네. 쉬고 나서 그 목요일 날 열리고 나서 또 일부 얼마나 또 흔드냐가 중요한 건데 뭐 아까도 뭐 시작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뭐 또 해양에서 또 그런 이제 뭐 전투 일족 즉발까지 간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21일평이 이제 무너지느냐 그리고 2300포인트를 또 다시 깨서 또 21평을 또 하회하고 내려오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일 것 같고 근데 저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2354포인트와 그 다음에 2300포인트의 이 중간 자리에서는 좀 방향성을 잡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아직 확실히 방향성 안 나왔다. 아래쪽에서는 어차피 올라간 주가가 뭐 일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 조정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너 올라갔는데 또 저항대도 존재하고 매물대 저항도 있는 자리였고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 저항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맞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나서 눌림을 줬는데 좀 악재가 있다 보니까 또 같이 눌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21일평의 조정 자리에 지켜지는 2300포인트와 21일평의 지지 자리를 지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을 것이고 밀려버린다. 포인트네요. 그렇죠. 밀려버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향 자체가 추세선을 그어본다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 자체는 지금 추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300포인트가 지켜질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는 거고 뭐 2평 자체도 중요 2평이 깨지는 거니까 일부 또 구름 하단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혹은 225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밀렸죠.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선을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그어보신다고 한다면 추세는 깨지진 않았고 21일평이 깨지지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맞죠? 네, 코스닥? 네. 코스닥이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자리가 오늘 바뀌어가지고 잘 바뀌어가지고 좀. 예, 자리가 바뀌어갖고 이게 안 눌러지네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61일평을 살짝 바뀌었네요. 하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리치 전문가님이 갑자기 또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컴퓨터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제일 좋네요. 예, 그래서 컴퓨터 바꿨어야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렸는데 뭐 오늘 좀 강하게 좀 많이 밀린 모습인데 일단 어차피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조정이 이렇게 또 세게 들어오면 또 일부 한번 도지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지 십자가 모양이죠. 뭐 이런 식으로 도지를 목요일 날 쉬어가는 장이 연출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코스피 여기도 지금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8월 1일부터 지금 뭐 8월 10일까지 또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또 이렇게 저항을 맞고 밀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또 반등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눌렸긴 했으나 이 자리가 단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상승을 다시 이어갈지는 목요일 장이나 금요일 장을 조금 관망 자세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일단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목요일장에서 조금 방향성이 좀 힌트가 좀 나올 거다. 네, 좀 뭐 이런 그렇게 보고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 이제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이 얘기해 주실 때 차트의 선을 같이 한번 그려봤거든요. 저도 상당히 같이 그려보니까 확 느낌이 오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얘기하실 때 그냥 멍하니 듣지 마시고, 그 차트에다가 이제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선 긋는 거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의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 선 긋는 거 못해요 라고 하시면 스파이더 차트를 설치해 주시나요?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스파이더스타님의 차트를 설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전략이 사실 지난주에 스파이더스타님이 얘기했던 게 너무 환희에 차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전 방송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번에 이제 그런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사실 고점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누누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장이 그게 정말 뼈저리게 그런 교훈이 되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스타님의 시장 전략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우리 리치스타님
네. 자, 리치스타님이 봤을 때는 이 지수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금 현재 뭐 난리도 아닌데 사실 오늘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그리고 아까 일부에 종목 상담을 했는데 죄다 제약바이오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어제 오늘 조금 네. 며칠간 지금 좀 좋지 않죠. 근데 중요한 네. 사실은 이제 사신 분들 단가를 보니까 우리가 여름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도 안 사고 한참 올라가서 고점에서 사실 최근에 다 오늘 심지어 오늘 사신 분도 계세요? 오늘 사신 차라리 분도 오늘 계시고. 샀으면 차라리 그나마 낫죠. 오늘 샀다면. 고점에서. 오늘 고점에서. 오늘 고점에서. 장 초반 고점. 제가 아시는 분은 오늘 신라젠 시초가에 사셨다가. 아이고. 신라젠을 시초카에 사셨으면. 용기가 대단하세요. 저는, 저 용기 박수를 드렸는데, 좀 방송을 좀 많이 잘 챙겨보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어떤 지수대응 전략이 좀 좋을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먼저 지수 대응을 하기 전에 앞서서 지수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유가 먼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가 중요한 거죠, 왜가. 결국에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결국에 자신이 나중에 지수가 이런 날에는 좀 매매를 자제하는 또는 포지션을 없이 관망하는 이런 무표정인 입장에서도 시장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고 진단을 정확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지수가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날 하락하고 또 월요일 하락하고 오늘은 또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수가 떨어졌는데 일단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반짝 상승한 거는 그동안 미 증시, 글로벌 증시가 호황이었죠. 굉장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덩달아서 좀 올라왔죠. 하지만은 이제 이탈리아발 포퓰리즘 정책, 재정 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부담이 돼서 미 증시는 올랐지만은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그리고 또 미 증시는 뭐 강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도 우리나라는 폭락하는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이탈리아발 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중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이 또 갑자기 또 부딪힐 뻔했죠. 배끼리, 전환끼리.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극한 뭐 이제 좀 과한 표현이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가지고 전쟁이 가지는 않죠. 하지만은 전쟁 날 거면 그렇죠. 사야죠. 주식을. 왜냐면 전쟁 나면 어차피 망하는 거고. 전쟁 안 난다 생각하고 주식을 해야지. 전쟁 난다 그러면 솔직히 G2 국가들이 전쟁 난다 그러면 그죠. 주식으로 갖고 있으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똑같은데 어차피 안 그렇습니까? 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금은 괜찮죠. 전쟁 나면 금 갖고 있으면 되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위험성 이게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또 언론들도 문제였죠. 너무나 좀 과대 좀 포장해서 좀 말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을 시키면서 이탈리아발 그리고 이제 뭐 미중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 이제 군사적 충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미중은 이제 무역 전쟁도 있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뭐 이제 물리적 전쟁까지도 뭐 갈 수 있다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지금 우리나라 자체는 지금 경제 상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죠. 미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미국은 어떠한 악재가 터져서 지수가 내려온다? 그럼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미국 증시. 일단 뭐, 나스닥을 봐도 되고, S&P를 봐도 됩니다. S&P 증시를, 자,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이게 S&P 차트예요. 보이시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탈하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는 모양새죠? 우상향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상향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 세 가지 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세 가지의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쭉 올라가는 조정은 있으나 결국에는 바닥에서는 끝없이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전저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잘 아시겠지만 계단식 상승형 모양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우도 똑같은 모양새예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미국은 펀더먼털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례 없는 호황입니다. 지금. 경제적 호황이죠. 굉장한 호황이고 실업률도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기준치에 부합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지표들 GDP 뭐 제조업 지표 비제조업 지표 전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거와 반대적으로 경제가 호황이 아니죠. 실업률도 안 좋죠.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안 좋죠. 이것저것 뭐 임금에 대한 부분 뭐 우려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같이 가리라는 거는 절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디커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단
글로벌 증시가 호황일 때는 덩달아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죠. 하지만 미국처럼 꾸준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든 그런 모양새를 지니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악재가 연달아서 세 개가 동시에 섞여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외인과 기관의 현물 동반 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인의 대량 매도가 터지면서 지수를 굉장히 하락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떨어진 날은 오로지 개인만 사죠. 개인만 오늘 시장에서 주장창 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뭐 싹 대주주 될 기세예요, 대주주. 코스피도 그랬어요. 네, 코스피도 개인이 코스피야 대주주. 뭐 어차피 그렇다 치는데 네. 코스닥은 정말 많이 샀더라고요.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이슈는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어쨌든 캐나다와 나프타 협상의 새로운 협상으로 합의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USMCA라고 하죠.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새로운 협의점을 찾았죠. 그러면서 미국 쪽은 어쨌든 미국, 멕시코, 캐나다 쪽 무역에 대한 관세 부분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정이 체결됐고요. 다 서로 이득 윈윈 전략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은 어두운 안갯빛 전망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은 조금씩 실마리가 나오고는 있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11월 선거 전까지는 적당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장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밴드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2230에서 2350 사이. 이 사이에서는 밴드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했는데 이번에도 코스피 지수가 2350 정도까지 올라가고 밀렸죠. 2300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2309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코스피 증시는 당분간은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아직도 유리해 보입니다.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단 전저점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2230선이 아니라 2250선의 지지를 본다는 게 맞겠죠. 예, 점점 올라가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나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조금은 좀 더 좋은 쪽에 지표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좀 좋은 쪽이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밴드 매매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밴드를 좀 잘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지표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사실 중국이 워낙 안 좋아서 지금 신흥국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도 센섹스 지수가 미국 증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완전히 꺾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 국경절 휴장인데, 과연 이제 중국장이 어떻게 벌어질지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중국장이 만약에 휴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만약에 중국 증시 열렸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 그 부분이 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요즘에 이탈리아 이슈 때문에 유로화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대신 그것 때문에 달러가 좀 반등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신흥국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내재돼 있다.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미국보다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나가려면 몇 가지 좀 해결할 방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목을 사야 되는데, 사실 ETF나 이런 거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말 무지하게 안 듣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 이슈 보시면은, 자, 중국 국경절, 광군제, 이거 대단한 그 소비 시즌이라고 지금 막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죠. 예,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세일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예, 일단, 세일 문구는 써졌는데 별로 세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좀 가봐야 되는데. 눈치껏 찾아보도 많이 없어가지고, 네,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중국 소비주들. 중국은 지금 이제 소비 시즌 앞두고 있어요. 광군제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국 사람들 소비하고 있는데, 국경절날 미국의 이제 항공좌석이 전반밖에 예매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을 못 가게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 왔으면 좋겠는데 다 어디 갔는지 중국 사람 많이 안 보이는데, 일단 중국 소비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요즘 이슈, 뜨거운 이슈입니다. 유가 급등에 대해
급등 관련주, 유가가 급등하면서 관련주들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 수혜 예상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국 국경절 관군제. 이게 이제 사실 이 중국 국경절 관군제가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약간 본따서 만든 거긴 합니다. 관군제 같은 경우 특히. 근데, 이게 먼저 선수를 치려고 이렇게 조금 해놓은 거긴 한데, 사실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인들의 소비들이 좀 많이 이제 펼쳐지는데, 과연 이제 중국 소비주들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도주로 중국 소비주가 나서나 싶었는데 오늘 약간 조금 그래도 조정을 좀 덜 받았습니다. 덜 받기는. 근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살짝. 오히려 매수 포인트라면 지금이 또 매수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유진목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 그래도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중국 소비주들 뭐 중국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중국 국경절과 관군제 소비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몇몇 섹터만 살짝 좀 괜찮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카지노 엄청 떠야 되고 하는데 파라다이스 보니까 상태 영 안 좋고. 예,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는 뭐 우리가 눈에 얘기했듯이 패키지 여행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속아가지고 또 하나 투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파이더스탄이 봤을 때 이 좋은 섹터, 중국 소비 중에 좀 괜찮은 섹터가 그나마 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네. 뭐 쇼핑, 홈쇼핑이나 네. 아니면 백화점, 뭐 이렇게 뭐 의류 이쪽이 괜찮겠죠. 뭐 많은 우리나라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다고 하는데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이거는 좀 별로 네.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저는 뭐 저희 나라의 어떤 그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양유, 아모레퍼시픽을 계속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관군제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주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화장품주가 저희가 이제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11월 달인가요?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저평가라고 해서 뭐 저희 이제 많은 전문가,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화장품주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때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어떤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눈이 이렇게 가는 게 화장품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품. 네. 그러면 이제 관군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솔로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로들이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어떤 빼빼로데이처럼 그렇죠.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변형이 된 건데, 관군제 뭐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뭐 여자친구한테 주든 남자친구한테 주든 선물을 주고 어떤 그런 이제 소비 시즌이 돌아오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이 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예전에 제가 이제 드렸던 저희 오가닉 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털었거든요. 네. 뭐 수익을 좀 많이 수익이 내고, 많이 났죠. 네, 수익을 많이 나고 털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차라리 오가닉 티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이 좋죠. 왜냐하면 아가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중국인이 그쵸, 중국 대주주예요. 주잖아요. 그런데 털었단 말이에요. 만약 제가 이 지금 주제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괜찮다 하물며 중국 소비주입니다. 그런데 털었다라는 거는 이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될 뭐 종목들이 별로 없다. 일단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화장품 자체가 지금 요즘 좋지가 않아요. 그 중국도 지금 저희가 미중 뭐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은데, 화장품주에 굉장히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시는데, 화장품주를 관련해가지고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대장입니다, 화장품에. 그렇죠. 대장인데 저는 솔직히 이 종목도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한 24만 원 정도까지 오면 좀 잡아볼만 하지만, 뭐 26만 4천 원? 글쎄요, 뭐 일단은 60일 이평도 돌파를 못한 상황이고, 지금 뭐 추세 자체가 맞고 떨어졌다고 맞고 저항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준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일단 매물대 저항 자체가 27만 원대에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직전 고점 라인이 또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매물대라는 저항대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도 보시면 뭐 항상 이 말만 들으면 뭐 리치님이 맨날 웃으시는데 키스마크 저항선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야하게 약간 좀 야해 저분은. 그래서 어쨌든 키스마크 저항선이 그냥 뚫리면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화장품 대장주를 못 들어가는데 어떤 걸 들어가겠습니까? 그 화장품 섹터 자체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뜰 종목들 지금 뭐 그 다음 주제가 또 유가이긴 한데 뭐 좀 뜰 종목 섹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종목을 만약 화장품주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종목 성병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이 그리 나쁘진 않더라고요. 코스맥스요. 그렇죠.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 그다음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화장품주들이 과연 광군제 아직 좀 많이 남았죠, 아직. 아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갈지. 코스맥스 일주일 전에 갈지. 근데 코스맥스도 지금 뭐 더 사실은. 올라갈 가능성은 저 있어 보여. 이평도 지금 뭐 다시 돌리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광군제로 해서 화장품주가 뜬다.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나머지 어떤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남양유업 흐름 괜찮았거든요. 아, 남양유업. 네, 남양유업이 사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편의점 가서 절대 남양유업은 사지 않습니다. 저는. 네. 저희 직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떤 직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데 남양유업이 이미지가 굉장히 뭐 안 좋습니다. 오뚜기하고 완전 반대. 네, 정반대죠. 뭐 반대인데 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중국의 또 이제 또 수출 및 뭐 이런 또 계약서 뭐 이렇게 계약을 또 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미지가 원체 안 좋아서 뭐 이런 종목을 또 들어가기도 그렇고. 중국에 남양유업 말고도 중국에 이렇게 워낙 자리 잡은 일이 실험하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자리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군제 관련해서 들어갈 종목은 뭐 물론 있겠죠. 있는데 뭐 갖다 붙이면 또 그때 가면 또 막 뜨면 이것 때문에 떴다 어제 그럴 건데. 엔터 광군제 수혜주 해가지고 엔터가 엄청 난리 쳤다. 오늘 엔터 비 맞았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여기 나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슈 따라다니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물론 이제 이슈 따라가서 수익을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100명 수익 나면 10,000명의 손실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군제 관련해서는 뭐 저는 제 눈에 아직 이렇게 뭐 뚜렷하게 보이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언젠가 보이는 종목이 생길 거니까. 생기겠죠? 네. 아직은 안 보입니다. 네, 반드시 톡방에 지켜보시면 스파이더님 톡방에서 보이는 종목 계속 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발 이거는 좀 지양해 주세요. 좀 미리 사놓고 좋은 얘기 해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네, 저 진짜 종목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달라고 절대 못 하거든요. 저는. 나쁜 얘기하면 나가시죠. 네, 아까 제가 종목 상담했는데 저 그냥 팔라 그랬어요. 무조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절대 좋은 얘기를 절대 좋게 못 하기 때문에 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치스타님. 네. 자, 그러면 스파이더 사장님 의견은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뜯어놓고 보면은 괜찮은 종목이 분명히 한두 개씩 좀 그래도 있단 말이죠. 코스맥스도 있고 사실 여행 관련주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행 관련주는 하면 안 되죠. 근데 노란 풍선이고 상장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 지금 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투에서 또 울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을까 해서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있는지 한번. 자, 일단은 광군제에 대한 효과, 이제 스파이더 전문가님 같은 경우 광군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인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광군제 효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는 않죠.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전 주식에 다 미치는 게 아니죠. 일부 종목들에 그리고 일부 테마에서 그 테마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테마에서 상위 뭐 한 5개에서 7개 정도만 올라가는 식의 모양새를 보여주죠. 광군제에서 올라갈 테마들을 일단은 근데 뭐 스파이더 전문가님 좀 전에도 학습 효과 좋은 말이죠. 학습 효과가 있죠. 이전에 광군제 때의 그동안의 기록을 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광군제 때 오르는 종목들은 굉장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시세가 나왔죠. 분출이 됐고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겠죠. 분명히 이번 광군제 때도 분명히 화장품과 패션 쪽 이 두 분야는 어느 정도의 상승률은 시세는 나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어떤 종목들이 오를지는 뭐 잘 찾으시겠죠. 패션도 굉장히 많이 있고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찾기를 원하신다면은 조금 뭐랄까 이제 실적이 조금 되는 회사 그리고 차트가 붕괴되지 않고 재무제표가 건실한 회사들이 결국에 광군제 때도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탄력을 받을 겁니다. 사실 제가 아는 지인이 휠라코리아에서 일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너네 그렇게 잘 팔리냐? 그랬더니 보너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고 놀랐습니다. 참고로. 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상승도 많이 했고 지금도 아직도 상승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이건 떨어진 것도 아니죠. 오늘 다른 종목 다 폭락했는데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계속
정고점을 올리면서 바닥은 지지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패션주 네. 하면 뭐 휠라코리아가 뭐 대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은 옛날에 패션주 하면 다른 종목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패션주 하면은 거의 휠라코리아가 뭐 영어 모형 휠라코리아 뭐 지금도 겨울이라 네. 또 우리 또 로코트 롱 패딩 입어야 되잖아요. 또. 이 휠라코리아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휠라코리아나 뭐 이런 쪽 패션들은 가을장도 어느 정도 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는 것 반면에 겨울장에 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패션 종목들은. 왜냐하면 겨울에 오히려 뭐 패딩 같은 경우 이제 단가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네. 매출의 신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싸게 줬으면 좋겠어요. 좀 싸게 코리아 줬으면 세일 페스타니까 한 80% 할인해가지고. 네.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관군제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기적 계절적 영향을 봤을 때 화장품을 비롯해서 패션 쪽은 분명히 관군제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대래 덜어 나올 것입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올지 아니면은 일부 극히 제한적인 종목들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상승폭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적당히 나올 거라 저는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주도주로 갈까요? 요즘에 이제 주도주로 갈지 말지 얘기 이제 이걸 주도주에 놔야 되냐 아니면 주도에 말아야 되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의 장이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게 주도주가 옛날에는 주도주가 그래도 뭐 3일 좀 끌고 뭐 한 또 일주일 끌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끝이에요. 하루 끌고 그다음 주도주 그다음날 바뀌어요. 그다음날 또 봤더니 순환매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 순환매를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계속 순환매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버겁긴 하죠. 창구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은요. 그러면 이제 여행 관광은 또 뭐 이렇게 전망은 좋지 않다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여행 관광 쪽은 딱히 왜냐면 여행 관광 쪽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각 국가들이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가 좀 굉장히 막심하죠. 그렇죠. 그 피해 때문에 여행도 굉장히 많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달 그 중국인 입국자 수가 좀 이렇게 예상보다 안 나왔던 게 메르스 관련 갑자기 얘기 나와가지고 중국인 여행객 뚝 끊겨 갑자기 예약을 다 취소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모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뭐 각 나라별로 막 어디 나라는 뭐 일본 태풍, 뭐 필리핀 지진 막 홍수 인도네시아는 해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아무래도 자연재해들이 속출한 나라들이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업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 분기별 매출액 자체가 줄어들면은 기대 수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인도네시아나 화장품, 패션, 엔터 이쪽으로 좀 보는 게 낫겠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차라리 엔터는 조금 지금 달려들기 좀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사실 못 삽니다. 저는 사라고 해도 못 저도 사요. 지금은 엔터주를 CJNM 제하고는 살만한 게 없어요. 저희가 엔터주하고 관련된 업종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은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은 굉장히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조만간에 또 공개하시나요? 네, 공개해드리는데 엔터주도 저희가 들어간 게 하나 있죠. 세 대장 중에 한 대장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엔터 플러스 소비까지 중국 소비까지 엮인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옛날부터 너무 가서 GMP라고 인간적으로 너무 올라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특히 또 방탄소년단 관련주라 뭐 이거 어떻게 뭐라 할 수도 없는 종목이에요. 네. 종목은. 뭐라 했다가는 그 전 세계 글로벌 아미 팬들한테 아마 생방송에 이전에 저희가 3주 전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 알고 계시죠? 다뤘던 주제에서 그때 좀 좋게 봐야 될 종목들 제가 2주 연속 말씀드렸던 게 GMP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GMP 가격 9,000원 이하였어요. 9,000원 이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비싸다고 안 사시는 분들인데 지금 와서는 이제 막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GMP 같은 경우는 실적도 기대가 되면서 또 엔터에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농후한 종목.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릴 테지만은 다방면으로 조금 뭐랄까 팔방미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막 걸쳐놨는데 다 조금씩 하잘 하는 애들. 일례로 SK 이노베이션. 네, 이런 종목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다방면으로 좀 걸쳐놨죠. 정리하고 있죠. 다방면에 걸쳐놨는데 굉장히 좋죠. 그렇게 좀 화장품 패션 엔터 쪽으로 좀만 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엔터는 약간 조금 배제. 그쪽은 배제하는데. 가격이 너무 지금 비싸니까. 일단 가격이 비싸니까 좀 골라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슈 2번으로 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게 좀 큰 화두인데요. 사실 제가 팔라듐 갖고 올라다가 팔라듐은 너무, 예, 이 팔라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특별히 얘기를 못 하겠고요, 더 이상. 예, 그래서 유가가 최근에 다시 급등을 했는데, 유가 관련주 10위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혜받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스파이더 스타님. 자, 이란 제재가 사실상 실현 약간 되면서 중국이 이란 석유를 수입을 반밖에 안 한다고 하면서 이게 유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유가가 급등하니까 요즘 조선 기자재, 조선 관련주, 그 다음 플랜트 이쪽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쪽이 좀, 오늘의 사실 주도주는 사실 바로 이건데, 이 부분에 앞으로 전망이나 앞으로 수혜받을 종목, 아직 뭐 안 올라서 이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 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삼성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 그냥 다 떴어. 네, 그래서 지금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 이슈가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이게 화두가 된다 해서 뭐 지금 시청자분들이 진짜 올라가? 살까?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또 될 수 있고 실제로 편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들어가서 단타를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 종목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지금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이 굉장히 약간 눌림목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뜬 종목을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 뜬 종목 가지 말고 너무 눌린 종목 가지 말고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거 가지 말고 그럼 도대체 뭘 사란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뜬 종목에 대해서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제 사야 됩니까를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빨간 선이 21일평이고 그 다음에 녹색 선이 61일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뭐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선만 남겨놓고 제가 다 지금 지워놨는데 이게 스파이더 차트다 보니까 약간 좀 해안선이 있긴 한데 그러면 대체로 기본적으로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21일평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21일평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게 61일평입니다. 그러니까 21일평이 우상방을 보고 있고 61일평 우상방을 이렇게 보고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데 21일평이 무너져서 61일평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설사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61일평이 뭐 21일평이 올라가고 밑에 쪽에 61일평이 올라가는데 이렇게만 무너져 버리면 대체로 21일평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61일평이 지지받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설사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61일평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61일평이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수익, 뭐 제가 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61일평의 지지를 받을 때가 좀 매수에 적기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캔들이 여기 있는데 지금 109,000원인데 21일평 자체는 98,000원에 있단 말이에요. 있죠, 예. 61일평은 더 밑에 있어요. 지금 92,000원짜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들은 21일평에 지지를 받을 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좀 2평 자체가 지금 뭐 22평하고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좀 세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61일평의 지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61일평이 살짝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왔을 때 61일평을 맞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빠져나오시기에도 좋고 일단 공략 자체는 이런 어떤 굉장히 섹터 자체가 강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21일평이 가까웠을 경우에는 61일평에서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물론 안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면 잡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61일평이 언젠간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가 문제인 거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이런 지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1일평에 닿았을 때 매수 쪽으로 단타 쪽으로 접근하시거나 일단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지금 현대미포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격이 여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61일평에서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지금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21일평에 닿았을 때 편입을 하시면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유주도 굉장히 좀 많이 떴는데 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종목들도 지금 21일평과 이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조정이 와요. 그러니까 언제 너무 또 대형주예요, 그렇죠. 이 종목은. 그럼 뭐 누구장차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 어디서 들어가냐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21일평에 닿았을 때 이런 종목은 편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경우에도 21일평,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GS는 이격도 많이 지주사로 GS 칼텍스를 가지고 있죠. 네, 그 G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눌렸을 때 좀 여기 뭐 21위평하고 이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3,000원 부분에서 일단 좀 편입을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일주와 조선주가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뜨지만 운송 쪽은 뜨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에 뭐 예를 들어서 NLG 해운주가 좀 안 그렇죠. 가겠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주가 안 좋은 이유가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말씀 비쌉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항공주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다음 항공주 다음으로 뭐 항공주와 거의 뭐 같이 해운주도 마찬가지죠. 해운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름에 거의 운영하는 있죠. 거에 뭐 기름 운영비 자체가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조선주는 뜨는 반면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유가 상승에 악영향을 이렇게 받는 뭐 그런 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에너지 운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죠.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뭐 석유화학 관련주도 또 지금 롯데케미칼 이런 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올랐지만, 어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정유주 괜찮다. 그리고 지금 오일 가격 자체가 예전에 제가 이제 저 자리에 앉아서 지금 리치스타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 자리에 앉아서 오일 가격이 그때 뭐 90%를 갈 것 같습니다. 이란 제재가 계속 장기화가 이란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장기화가 되면은 오일의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90%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지금 10불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방송 하고 나서 한 이틀 동안 주가가 쭉 빠졌어요. 유가가 쭉 빠져버리니까 스파이더 전문가가 얘기해가지고 오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방에서도 물어봤었는데 좀 상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란의 어떤 제재 부분이 일단 11월 달부터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되고 11월까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서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일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유주와 조선주 대응하는 방법은 봐봐라. 2평을 좀 이용해서 21위평과 61위평을 이용해서 21위평에 닿았을 때 그때 혹은 좀 진행을 편입을 해봐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렇게 또 급작게 또 빠지게 되면 저런 자리에서 61위평에서는 한번 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단타 쪽으로 대응하시면 괜찮게 수익이 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파이서님 얘기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 리치스타님 시간 관계상 뭐 짧게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네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가장 긴 아침에서 포지션인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 좀 10분만 더 연장해가지고 좀 말하면 안 될까요? 자, 일단은 좀 빠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빠르게 요점만 해서 좀 말해야겠네요. 일단은 제가 가장 모티브를 좀 중요하게 잡고 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급등한 유가에 대해서 관련주들 희비교차 수혜받을 종목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종목들에서 저희가 오일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 뭐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 석유화학과 정유는 다릅니다. 그렇죠. 석유화학은 말 그대로 원가 자체가 올라가면 완전 역방향이죠. 정유는 정제 마진을 남기는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고 석유화학은 말 그대로 원유를 사가지고 원가로 해서 그걸 마진 남겨서 파는 회사고 이거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 할수록 석유화학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마진을 남겨서 오르긴 하는데 단기간으로 근데 그 이제 또 마진을 남기는 방법이 또 백마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진 종류가 있는데 이게 회복되려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죠. 예, 시간이 걸리죠.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석유화학주들은 지금 계속 안 좋아요. 뭐 간단하게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하나씩 답도 없습니다. 답 안 나와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보세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석유화가 아닙니까? 석유화학 맞아요. 예, 정유죠. 네. 예. 석유화학도 있으면서 정유도 있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도 있으면서 정유도 있고 거기다 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소재도 있습니다. 그게. 차나서 추가하면 배당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SK이노베이션을 추천을 드리려고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예, 몇 틱 차로 체결이 안 돼가지고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은 못 잡아요. 지금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못 잡는데 나중에 조금 내려오면은 스파이더 전문가님 말씀한 것처럼 조금 내려왔을 때 눌림목이나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사볼만한 주식 8만 미인 주식이에요. 대신 또 오일이 올라가면 또 좋은 종목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일 차트하고 잠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이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오일을 73달러. 예. 네. 73달러에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해서 뭐 이걸 쭉 가고 있는데 오일 차트와 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 정유 플랜트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삼성엔지니어링이 올라간 이유가 있죠. 계속적으로 아랍권, 중동 쪽에서 계속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수주가 계속 또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수주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조금 눌림목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좋은 주가 형태를 보여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도 조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간단하게 뭐 한 30초 정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조금 어느 정도 살펴봤다가 지금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급등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간의 조정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눌림목 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엔지니어링도 지금 저희는 이미 저 아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내려올 때 우리 가격대까지는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조금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눌림목에서 접근해보자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니까요. 꼭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너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다음 주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여기까지 마쳤고요. 우리 민재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선 세 분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왔고요. 3분 보내드렸으니까요. 퀴즈 정답자도 확인해볼까요? 퀴즈 정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요, 2번 데킬라 효과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선물 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8120님, 2984님, 1118님, 3453님, 4497님 이렇게 5분 선물 드릴게요. 내일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궁금하신 궁금증들은 톡스타 별톡방에 남겨주시면 우리 스타분들이 또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개천절로 휴무인데요. 톡스타도 휴방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하루 쉬었다가 목요일 오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